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불씨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까지 옮겨간 모습입니다. 영국 한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쥐들이 팔레스타인 국기에 들어간 초록색과 빨간색, 흰색으로 칠해진 채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 차 트렁크를 열고 쥐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남성. 머리엔 팔레스타인 국기 모양의 두건까지 둘렀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인데요. 매장 문을 열고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고 소리를 치며 쥐들을 쏟아붓습니다. 때 아닌 쥐 등장에 손님들은 비명과 함께 이리저리 피해보고 직원들은 치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온 맥도날드를 보이콧하자는 시위의 일환이었다고 하는데요. 쥐는 무슨 잘못인가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외부로 거대하게 솟은 유리 피라미드는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꼽히죠. 그런데 누군가 유리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 주황색 페인트를 뿌리고 그 아래에선 주황색 페인트 풍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제지해 보는데요. 이들은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로 프랑스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혁신적인 대책과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기습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선례로 봤을 때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굴착기를 동원해 고철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있는 고철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어간 뒤 큰 금속 상자를 밖으로 꺼내옵니다. 장비를 동원해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수상한 파란색 팩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안에선 백색 가루가 발견되고 스프레이를 뿌려보니 신기하게도 파란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바로 코카인이라는 증거인데요. 코스타리카에서 건너온 코카인인데 규모만 자그마치 720kg. 경찰은 발견된 코카인을 압수하고 관련자 8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순간 포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로 손꼽히는 맥켈런 아담이 1926 한 병이 이달 18일 경매에 나옵니다. 지난 2019년 경매에서는 25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최고가 기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구촌 화제에서 만나보시죠. 테이블 위에 위스키 한 병이 올려져 있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로 알려진 맥켈런 아담이 1926입니다. 이 위스키는 60년의 숙성을 거쳐 1986년 단 40병만 만들어진 한정판이란 점에서 위스키 수집가들 사이에선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 한 병이 18일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경매 당시 1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에 낙찰된 바 있어 올해도 그를 뛰어넘는 낙찰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비싼 위스키 어떤 맛일까요? 소더비 책임자가 몇 방울 맛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It's very rich, very Christmassy, so there's a lot of wood tannin, a lot of oak and spice in there. But really it's like a classic sherry matured whiskey, which is your dried fruit character. 낙찰 받더라도 가격 생각하면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일본 한 스타트업 기업이 탑승형 로봇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켜니 사방에 모니터 화면이 켜지고 주인공 스밤의 아칵스가 위험을 드러냅니다. 탑승한 사람의 조종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 손을 쥐었다 펴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리엔 바퀴도 달려있어 시속 10km로 달릴 수도 있는데요. 내부엔 안전벨트와 전방 좌우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로봇 모드와 차량 모드 두 가지로 변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당 가격은 약 36억 원. 제작사는 향후 이 로봇이 달 탐사 등에 활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엔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한 미술가가 뇌파 헤드셋을 쓰고 로봇팔과 서로 교감해 붓을 들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요. 어떤가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중국계 예술가이자 연구원인 수권청은 이렇게 로봇과 협업하는 모델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What I love about the project is it's not really one of control or repetition or sequencing. I've been thinking about the robotic unit as a type of collaborator. 앞으로도 AI와 더 좋은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하러 갔는데 입장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체 상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스페인에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 여느 박물관과는 다르게 관람객들이 옷을 다 벗고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뿐만 아니라 가이드도 마찬가지. 나체 상태가 아니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El que volíem veure era si podíem donar-li una miqueta d'un aire més pintoresc a fer la visita, que no fos la típica visita guiada tots vestits. Volíem que la gent que vingués se sentís exactament igual que les peces que està observant, que no fos simplement una troballa.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 사진가 루이지 스피나의 사진전인데요. 사진 속 피사체 역시 관람객과 같이 나체 상태입니다. 관람객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Quizá entendemos más que los desnudos han existido siempre y que los cuerpos no tendrían que dar vergüenza a nadie. 똑 닮은 여자 2명이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도 똑 닮은 남자 2명이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쌍이 아니죠. 여기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미스 앤 미스터 쌍둥이 선발대회 현장입니다. 런웨이를 걷는 워킹이며 표정까지 닮은 것 같습니다. ඔබ දැකලා ඇති ඕන තරම් රූපරාජිනී තරගාවලින් හැබැයි මේ පැජන්ට් කියන ක්‍රියාවලිය තුල නියුන් රූපරාජිනිය හෝ නියුන් කඩවසම් යුගලයන් තේරිලා 16살부터 30살까지 남녀 쌍둥이들이 모여 각자의 개성과 끼를 마음껏 뽐내며 우승자를 가렸는데요. 이번 우승자들은 내년 4월에 열릴 세계 미스 앤 미스터 쌍둥이 선발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귀신의 집을 연상케 하는 이곳. 올해 9월에 문을 연 태국 방콕의 한 카페입니다.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대 복장을 한 종업원이 해골 그릇에다 뇌 모양의 음식을 서빙하는데요. 실제 뇌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손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인증샷 남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냉장고엔 도마뱀 케이크, 두꺼비 케이크 등 다양합니다. 보기엔 이래도 맛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ดูเหมือนสีสันดูน่ากลัวนะครับแล้วก็การบรรยายดูน่ากลัวแต่แล้วที่แล้วสุดแล้วเนี่ยรสชาติก็ไม่ใช่ย่อยเลยครับถือว่าค่อนข้างดีมากครับ 헬로윈은 끝났지만 이 카페의 테마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헬로윈 분장을 통해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표출됐다고 미국의 소리 VOA가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하이 거리에는 다양한 헬로윈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이 혼잡 지역 출입을 통제했고 일부 지하철역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 당국의 검열 대상인 곰돌이 푸 분장과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을 뜻하는 다바이 분장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중국 당국의 권력 남용과 통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라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넷플릭스가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도입한 계정 공유 제한을 한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늘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아프리카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향후 25년간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로 늘어 25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세계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안에 아프리카의 15세에서 65세 생산 인구는 10억 명에 달해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튜브가 10대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들이 유해한 콘텐츠 늪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제한되는 주제는 신체적 특징을 비교해 특정 유형을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특정 체력 수준이나 체중을 이상화하는 등의 영상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10대 정신건강에 미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를 묘사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계정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반복 제한 기능은 미국에서 우선 시작되며 내년에는 다른 국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국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6일 전 세계 부호 순위를 산정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블룸버그는 스위프트의 총 순자산을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4,88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음악과 공연만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스위프트가 사실상 처음으로 평가됩니다. 스위프트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마다 관객들이 몰려들며 교통, 숙박 등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 부양을 일으켜 스위프트노믹스란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CNN은 스위프트의 인기는 사회, 경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